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까요?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오준영인데요. 준영이 새엄마는 제 애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에게 엄청 적극적이에요. 저도 그녀를 좋아하고요. 준영이와는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군대도 같은 시기에 다녀올 만큼 엄청 친한 놈이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준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무렵 준영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준영이가 방황을 많이 했죠. 사실 준영이가 저보다 공부는 더 잘했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3 때 엄청나게 방황하고 학교도 빼먹고 그러더니 수능을 망쳐버렸죠. 준영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요. 공부는 재미가 없다면서 재수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고는 그 대학을 그냥 다녔어요. 저는 겨우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준영이네 집은 나름 갑부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잘 사는 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도 준영이 아버지 건물로 알고 있어요. 4층까지는 임대를 놓고 5층에 준영이네 가족이 살고 있죠. 아마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준영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젊은 여자랑요. 준영이랑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준영이는 그 일로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죠. 한동안 집에도 안 가고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고요. 다 늙어서 젊은 여자 데려와서는 새엄마라고 하는 게 싫다면서 아버지랑 연을 끊는다고 난리를 치곤 했죠. 그러다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을 무렵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런 준영이랑 최근 들어서 같이 술을 많이 마셨죠. 늘 하는 이야기는 뻔했습니다. 저는 취업 걱정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주로 했고 준영이는 자기 아버지, 새엄마 흉으로 술자리가 달아오르곤 했죠. 아버지 흉을 보면서 준영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다 늙은 노친네가 힘도 좋아. 가끔 밤이면 안방에서 둘이 관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니까? 젠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준영이 입장이 난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준영이 아버지가 정말 능력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준영이 앞에서 아버지 입장도 이해 좀 해주라고 이야기라도 하면 준영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곤 했죠. 무슨 입장을 이해하냐? 그 여자 꽃뱀일 거야. 어디서 이상한 여자 데려와서는 새엄마라니? 정말 나는 같은 집에 사는 것도 불쾌해. 가능한 빨리 독립할 거야. 이런 준영이의 푸념을 들으면서 그날도 술을 실컷 먹고는 둘이 많이 취했는데요. 준영이가 자기네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면서 술을 조금 더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는데 준영이네 집에 따라갔죠. 오랜만에 가보는 준영이네 집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준영이의 친엄마가 계실 때는 종종 놀러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가본 일이 없었죠. 오랜만에 가본 곳이었지만 낯익은 곳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준영이의 새엄마가 나와서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냐고 물어보는 새엄마의 질문에 준영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멋쩍게 인사를 하고는 준영이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 준영이의 새엄마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준영이의 새엄마는 누나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이더군요. 하긴 저랑 10살 차이니 엄마보다는 누나에 가까운 게 맞죠. 저렇게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준영이 아버지 또래와 결혼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역시 돈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빨리 취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새엄마가 싫다면서 열받아 하는 준영이가 이해도 갔지만 집이 부자여서
취업 걱정,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준영이가 부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 이놈은 자기가 술을 더 먹자고 집으로 끌고 와놓고는 자기 침대에 퍼질러져서 먼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도 옆에 같이 누워서 잠이나 자다가 아침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준영이 코 고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준영이의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준영이 아버지가 해외 골프 여행을 가신 참이라 집에는 준영이랑 준영이 새엄마만 있었거든요. 혼자만의 밤이 외로웠는지 혼자 적적하게 술을 마시면서 앉아 있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준영이 새엄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준영이 친구구나. 내가 호영이지? 나 혼자 마시기 심심한데 잠깐 술 친구 해주고 갈래? 너도 준영이처럼 내가 싫고 불편한 건 아니지?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 옆에 앉아서 몇 잔 주고받으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의 새엄마라는 느낌보다는 누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준영이 말만 듣고는 꽃뱀처럼 여우 같은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돈 많은 남자랑 재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녀에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슬립 같은 가벼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준영이 새엄마는 꽤 섹시해 보였죠. 젠장, 준영이의 아버지도 부러워질 지경이었죠. 저는 몇 달 전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외로웠거든요. 몇 잔 술을 마시는데 호칭이 참 어색했어요. 마치 누나 같아서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김에 너무 젊으셔서 친구 엄마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둘이 있을 때는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라고 부르다 보니 조금 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훨씬 편해지더군요. 조용한 거실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마치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자꾸 준영이 새엄마의 속옷에 눈길이 갔어요. 집이어서 슬립을 입고 계셨는데 그런 복장이 은근히 더 야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술 기운이 올라서 더 그랬나 봐요. 그런 저의 눈길을 그녀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너 여자친구 있니라고 묻는데 몇 달 전에 헤어져서 없다고 했죠. 그러자 자기도 돈이 좋아서 나이든 남자랑 살기는 하지만 만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터치가 무슨 신호를 저에게 보내는 듯해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는 그녀의 신호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자기 방에서 술에 만취해서 잠들어 있고 엄청 섹시한 그녀가 내 앞에서 나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준영이의 새엄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목을 끌어안았죠. 달콤했어요. 그렇게 잠시 입을 맞추다가 일어나서는 준영이 새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녀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준영이의 새엄마와 저는 합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노련하고 능숙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동안은 못 느껴본 새로운 느낌에 온몸에 힘이 풀려버릴 지경이었죠. 어지러질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몇 번이나 절정을 느낀 이후에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준영이 새엄마와 나란히 한 침대에서 눈을 떴죠. 오랜만에 격렬한 사랑에 준영이 새엄마도 체력을 다 쏟아부었는지 제가 먼저 잠에서 깼을 때도 계속 잠들어 있었죠. 제 휴대폰을 보니 준영이에게서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엄청 와 있었어요. 야, 임마. 너 신발도 안 신고 집에 어떻게 간 거냐? 너 설마 내 슬리퍼 신고 갔냐? 술 깨면 연락해. 나는 낮에 대학교 친구들하고 잠깐 보기로 했으니까. 이따 저녁에 집 근처에서 또 한잔하자. 준영이는 아마
제가 새벽에 집에 혼자 가버린 것으로 생각을 한 듯 했죠. 제가 안방에서 자기 새엄마와 잠들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도 깊은 잠에 들었나 봐요. 준영이가 나가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 준영이는 외출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그 일을 준영이에게 안 들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급한 대로 먼저 집에 갔다고 둘러댄 후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해뒀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깨어난 준영이 새엄마와 아침에 몇 번 더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 햇살에 깨어난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 예뻐 보였죠. 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거침없이 더 격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친 후 준영이 새엄마가 해주는 밥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애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준영이 새엄마를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준영이 아버지에게서는 만족감을 못 느꼈는지 그녀가 더 적극적이에요. 주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편이죠. 저는 그동안 여자친구랑은 차마 못해봤던 것들도 그녀와는 다 시도해보고 있는데 준영이 새엄마는 다 받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도 자기와 데이트하는 건 빼먹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애교도 부린답니다. 저도 원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거절할 이유는 없죠. 친구의 새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가끔씩은 더 짜릿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또래 여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거든요. 저는 연상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영이는 그 후로도 당분간 더 반항기 넘치는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마음을 조금은 잡았나 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배워보겠다면서 의지에 넘치더군요. 그렇게 얼마 전 준영이가 아버지 사업을 배우면서 지방에 몇 달 내려가 있게 되었는데요. 준영이 아버지도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그럴 때면 저는 아예 준영이네 집에서 머물면서 그녀와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같이 음식도 해먹고 TV도 보고요. 물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일도 빼먹지 않고요. 저는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여자는 준영이 새엄마가 처음이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